자, 이제 드디어 1단원 들어가요. 화학식량과 물. 자, 여기서부터 이제 숙제 진짜 밀리면 큰일 나거든요. 자, 먼저 화학식량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화학에서 우리가 다양한 식들을 쓸 건데, 자, 보이 중에서도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EH2 플러스 O2. 그래서 EH2O. 이거 누구예요? 화학식이에요?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건 반응식이에요. 그쵸? 야, 대답해도 되잖아. 자, 이거 무엇이야, 얘들아? 반응식. 그치? 근데 H2O 무슨 식이야, 얘들아? 화학식. CO2 무슨 식이야, 얘들아? 화학식. 이건 화학식이고 이건 화학 반응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식을 쓰는 이유가 뭐야? 이 안에 많은 것들을 함축해서 표현하고 싶어.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암암리 알고 있는 일부 물리량을 가지고 이 식을 보는 순간 많은 것들을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화학식을 쓰는 건데, 이 화학식 안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질량이라는 물리량을 녹여낸 게 무슨 식량이 아니라 화학식량이야. 그럼 화학식에는 먼저 원소 기호를 표시하는 무슨 식이 있어, 얘들아? 원자식. 그치? 또 원소 기호야. 그치? 그 다음에 원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입자를 표현하는 무슨 식, 얘들아? 분자식. 그치? 근데 한동안은 거의 분자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든 이온결합이든 모든 것의 시작점은 누구야, 얘들아? 원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원자에 대해서 확인할 거야. 자,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 무슨 입자, 얘들아? 구성 입자의 무슨 양, 얘들아? 물리량으로 들어갑니다. 원자 구성 입자의 무슨 양으로 들어가, 얘들아? 물리량. 그치? 자, 여기서 원자 구성 입자의 물리량으로 들어가 보면 원자는 크게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요, 얘들아? 핵과 누구로 나눠져요, 얘들아? 전자로 나눠지는 거 맞죠? 그런데 핵이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요, 얘들아? 양성자와 그 다음에 누구로 나눠지지, 얘들아? 중성자로 구별이 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양성자의 누구예요, 얘들아? 실제 질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 친구가 1.67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그램이야, 얘들아? 24제곱그램이야. 됐을까요? 그 다음에 중성자의 질량이 1.6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그램이야? 24제곱그램이야. 자, 전자가 9.1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그램이야? 28제곱그램이야. 우리는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의 질량에 관련된 물리량을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들의 개념을 도입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뭐해, 얘들아? 길어. 양성자가 5개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몇? 5. 중성자가 5개야. 곱하기 몇? 5. 전자가 5개야. 곱하기 5. 해서 그 숫자를 모두 합쳐서 원자의 질량으로 카운팅을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린 여기에 대해서 모두 간단한 값을 쓰기로 했어. 그것을 무슨 값이라고 얘기하지, 얘들아? 상대값이라고 말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상대값이라고 얘기하죠. 양성자 한 개의 질량에 관련된 상대값을 우리가 몇으로 잡았어? 1로 잡았어. 그랬더니 중성자의 차이가 거의 없어. 몇이야, 얘들아? 1이야. 그런데 전자의 질량 상대값은 이들을 1로 기준으로 했을 때 1837분의 몇 배야, 얘들아? 1배야. 너무너무 가벼워. 따라서 원자의 몸무게인 원자의 질량을 무엇할 때, 얘들아? 판단할 때 우리는 누구야, 얘들아? 전자의 무게는 무엇하자? 빼자. 그러니까 전자가 있으나 전자가 뭐하나, 얘들아? 없으나. 즉 얘가 원자이거나 이온이거나 이 원자와 이온의 물리량에는 차이가 뭐하다, 얘들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죠. 이들 한 개의 질량 상대값을 몇으로 놨어? 1로 놨으니 양성자가 5개일 경우 이것이 차지하는 질량 상대값이 몇이 될 거고? 5가 될 거고, 중성자가 5개일 경우 이것이 차지하는 질량 상대값도 5가 될 거야. 그러니 양성자가 5개고 중성자가 5개면 이 원자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질량 상대값은 몇이 되는 거야? 10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양성자, 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의 몸무게가 달라지는 거라서 앞으로 원자의 무게를 따질 때 실제 질량이 아닌 무슨 수에가 질량 누구를 쓸 거다? 수를 쓸 거다라는 거죠. 자, 이 질량 수가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결국은 양성자의 개수에 비례하고 중성자의 개수에 비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무엇하면, 얘들아? 합치면 그게 무슨 수가 된다, 얘들아? 질량수가 된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요 여기서 이들에 대한 물리량들을 원소기호 안에 어떻게 표현해 준다 그랬지, 얘들아? 원소기호를 이렇게 표현하면 이 앞에, 자, 탄소 원자 옆에 뭐라고 표현해요, 얘들아? 원자 번호를 표현하죠.
이 원자 번호가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누구의 개수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양성자의 개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쳐서 여기다 표기를 한다라고 예전에도 얘기했죠. 이게 무슨 수 얘들아? 질량수. 맞나요? 그래서 자, 누구를 표기해 줬을 때, 질량수를 표기해 줬을 때 밑에 있는 원자 번호를 알고 있다라면 충분히 이 안에 숨어 있는 중성자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건 양성자의 개수와 원자가 가지고 있는 무슨 수가 같아요, 얘들아? 전자수가 같아요, 안 같아요? 전자수가 같습니다. 맞을까요? 자,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자, 요 안에 양성자의 개수 대신 최근에는 누구의 개수를 많이 줍니까, 얘들아? 전자수를 많이 줘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틀려오냐면 분명 문제 보기에는 이온으로 줘. 이온으로 주는데 나중에 질문에는 누구로 물어봐요, 얘들아? 원자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온과 원자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누구를 잘 판단해서 얘들아 거기서 준 전자수에서 누구를요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를 잘 뽑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착각만 안 하면 이 부분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원자가 가지고 있는 원자량이 가지고 있는 기본 개념을 했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절대값을 쓸 거야, 상대값을 쓸 거야. 상대값을 쓸 거야. 원자의 물리량에 있어서. 그래서 무슨 양이더라? 원자량의 정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원자량을 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면 상대값으로 써서 딱 보기 편한 딱 떨어지는 숫자로 쓸 거야. 실제로 양성자가 가지고 있는 이 질량에다가 개수를 갖다 곱하면 계속 소수점이 나올 거란 말이지. 우린 딱 떨어지는 값을 쓰기 위해서 계속 상대적인 개념을 쓸 건데요. 먼저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우리 원자량을 정할 때 자, 질량수 몇인 얘들아? 질량수 몇인 얘들아? 12인 누구요 얘들아? 탄소 원자의 무슨 양을 얘들아? 원자량을 몇으로 둘 거야 얘들아? 12로 무엇 할 거야 얘들아? 기준하여서 기준한 후 다른 원자의 원자량을 상대적으로 결정할 거야. 자, 질량수 12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몇으로 기준한 다음에 12로 기준한 다음에 다른 원자의 원자량을 상대적으로 이게 뭔지 보여줄게. 량을 상대적으로 기준했어. 자, 이게 무엇이냐면 사실 질량수 10인 탄소 원자의 원자량을 12로 기준할 때 우리가 먼저 무슨 짓을 했냐면 저울에다가 탄소 원자를 담을 거예요. 담을 건데요. 몇 g이 될 때까지 담을 거야, 얘들아? 12g이 될 때까지 담을 거야. 그랬더니 몇 개가 올라가느냐?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가 올라갑니다. 6.02 곱하기 10의 몇 개, 얘들아? 23제곱개가 올라가. 다른 원자 가지고도 했겠지. 그런데 가장 우리가 편하게 깔끔하게 쓸 수 있는 소수점이 적게 등장하는 숫자가 몇 개였어, 얘들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야. 그래서 탄소 원자가 기준이 된 거고 어쨌든 탄소 원자를 12g이 될 때까지 원자를 올렸더니 몇 개가 올라가더라 얘들아? 따라해야지.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이제 이게 완전 입에 붙어 있어야 돼. 몇 개 얘들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 그리고 우리는 매번 6.02 곱할까? 앞으로 화학에서 원자, 분자, 이온은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자, 이렇게 작은 아이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도 묶어서 써요? 풀어서 써요? 묶어서 씁니다. 누가 시금치 사서 가서 시금치 3가닥 주세요 이러지 않죠. 시금치 몇 단 얘들아? 한 단. 그치? 마늘 한 점. 100개를 묶어서 한 점. 너무 작은 아이들의 경우에는 묶어서 묶음의 단위로 써요 안 써요? 써요.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 쓰는 묶음의 단위 무조건 개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입니다. 자, 요 개수를 묶으면 몇 몰이 됩니까 얘들아? 1몰이 돼요. 몇 몰이 돼요 얘들아? 1몰이 돼요. 됐나요? 자, 이게 1몰이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묶음의 단위를 쓸 건데 그렇다면 2몰은 몇 개가 될까요? 2몰은 몇 개가 돼요? 이거의 2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4 곱하기 10의 몇 개? 23제곱개. 맞죠? 그럼 3.91 곱하기 10의 23제곱개는 몇 몰이에요 얘들아? 2분의 1몰.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개수에서 누구요 얘들아? 묶음의 단위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시금치가 얘들아 이렇게 한다는 필요가 없어. 아줌마가 팔지는 안 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반만 필요하다면 아줌마 시금치 6가닥 10가닥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반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묶음의 단위를 이렇게 쓴다라는 거야. 됐을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몰에 대한 개념을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탄소 원자가 12g이 될 때까지 원자를 올려봤더니 6.5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자 올라갔고, 그 다음에 그래서 6.5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1몰이 됐어. 내가 왼쪽 저울에다 탄소 원자를 올려. 자, 올릴 때 몇 묶음을 올리냐? 4묶음을 올렸어. 4묶음이다. 즉 몇 몰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얘들아? 4몰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됐을까요? 그런데 산소의 원자량을 정하기 위해서 산소 원자를 여기다 몇 묶음을 올렸어 얘들아? 3묶음을 올렸어. 즉 몇 몰이 올라갔다는 얘기야 얘들아? 3몰이 올라갔더니 저울의 눈금이 뭐하더라? 같더라는 거야.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한다라는 거야. 산소 원자를 6.5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로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엇 하는 거야 얘들아? 탄소 원자를 기준으로 다른 원자의 원자량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탄소의 원자량을 우리가 몇 수로 규정했어 얘들아? 12로 규정했지. 12의 원자량을 갖는 아이가 4몰이 올라갔더니 자, 산소의 원자량은 몇이야? 그건 모르겠어. 자, 원자량이 모르는 산소 원자는 몇 몰이 올라가더라 얘들아? 3몰이 올라갔더니 양쪽의 질량 상대값이 뭐하더라? 같더라. 됐을까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자, 이렇게 약분하면 물음표는 몇이 돼요 얘들아? 16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렇게 해서 산소의 원자량이 상대적으로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정했더니 수소는 몇이 나와요 얘들아? 1. 그 다음에 탄소는 어쨌든 12로 규정했고요. 질소가 몇? 14. 산소가 몇이 됩니까 얘들아? 16이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얘네들의 원자량 정도는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박힐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박혔다. 정말 문제를 아예 안 풀어본 학생이 하등하거든요. 모든 문제는 원자량을 줘요 안 줘요? 줍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원자량 안 줬다? 그 문제는 오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있든 없든지 간에 이 정도는 머릿속에 여러분들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정했습니다. 원자량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있냐면 원자는 상대값이야. 원자량은 무슨 값이야? 상대값이야. 따라서 누가 없는 게 특징이냐면 단위가 없어. 누가 없어 얘들아? 단위가 없어. 누가 없다고? 단위가 없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여기서 기준한 원자량들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의한 이 원자량들은 결국 원자 몇 몰에 얘들아? 1몰에 무슨 상대값이다 얘들아? 질량 무슨 값이다 얘들아? 상대값이다 라고 하셔도 돼요. 됐나요? 이런 정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원자량이 1이다 라는 것은 몇 몰당 얘들아? 1몰당 1g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10이다 원자량이 1몰당 10이라는 거예요. 얘가 1몰당 몇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14. 1몰당 몇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16. 그래서 원자량은 원자 1몰의 무슨 상대값? 질량 상대값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량을 비교할 때 모두 다 원자가 같은 몰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같은 몰수일 때 질량 상대값. 맞습니까? 자, 요 언어를 우리가 무슨 질량이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몰질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질량? 몰질량. 무슨 질량? 몰질량. 1몰의 질량 상대값이야. 자, 이 몰질량을 문자로는 MW라는 문자를 쓸 거야. 이 M이 어디서 온 거냐면 몰레큘러라는 단어에서 온 거야. 몰레큘러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분자라는 뜻이야. 자, 원자량을 많이 쓸 거야? 분자량을 많이 쓸 거야? 실제 분자량을 훨씬 더 많이 쓸 거야. 물질은 누구로 존재하니까? 분자로 존재할 거니까. 자, 그런데 그 몰레큘러의 약자에서 온 게 M이고요. 그것의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MW라고 얘기하는 거야. 1몰의 질량 상대값 문자로 뭘 쓴다 얘들아? MW. 뭘 쓴다 얘들아? MW. 이렇게 쓸 거야. 그래? 그러면 여기까지 배운 상태에서 우리가 계산 문제를 좀 추론을 해볼게요. 자, 어떤 계산 문제가 있냐? 자,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여기에 대한 예제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탄소 원자가 몇 g이 있어요 얘들아? 24g이 있다. 몇 몰인가? 몇 몰이에요 얘들아? 탄소 원자 24g은? 2몰이죠. 어떻게 계산하셨어요? 정상적인 식은 24g을 몇 g 퍼 몰로 나눈 거야 얘들아? 12g 퍼 몰로 나눈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렇게 해서 2몰 나온 거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해서 2몰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자량을 배우면서 첫 번째 등장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누굽니까 얘들아? 화학식량과 몰에 대한 공식이에요. 무슨 식량과 몰에 대한 공식 얘들아? 화학식량과 몰. 그렇죠. 화학식을 통해서 화학식량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몰수에 대한 공식인데요. 자, 저 몰수 어떻게 구합니까 얘들아? 몰수를 앞으로 넘버의 약자 n을 쓸 거예요. 앞으로 근데 n이 겹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잘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몰수 누구요 얘들아? n을 구하는 공식은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 있죠.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얘들아? W라고 해.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 W를 무슨 식량으로 나눴어 얘들아? 화학식량으로 나눴어 안 나눴어? 몰 질량으로 나눴죠. 그래서 N은 MW분의 W가 됩니다. N은 뭐라고요 얘들아? MW분의 W. 이건 문제에서 주어진 질량을 기준값인 무슨 식량으로 나눠주는 거야 얘들아? 화학식량 또는 원자량 또는 몰질량 1몰의 질량 상대값으로 나눠주는 게 됩니다. 자, 저게요 입에 탁탁 익숙해져야 돼요. N은 MW분의 누구요? W. N은 뭐라고? MW분의 W. 자, 그런데 변형 공식이 더 많이 나오죠. 자, 누가 나올까요 얘들아? W는 누구예요 얘들아? NMW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MW는 무엇이 됩니까 얘들아? N분의 W. 이렇게 해서 사실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이 공식 하나로 나머지 구하라는 것 정도는 찾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반에만 진입할 때 좀 어려운데요. 나머지는 이제 수학적 영역이 많이 동반되는데 초반 진입이 어려운 건 이것에 대한 증명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반복, 노트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N은 MW는 W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또 다른 예제를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는 뭐냐면 탄소 원자가 몇 미리그램 있냐면 36mg이 있다. 몇 몰인가? 이거 몇 몰일까? 이거 몇 몰일까? 36mg? 몇일 것 같아? 일단 니네 눈에 거슬리는 건 누구야? 미리그램이지. 그러면 그램을 미리그램으로 바꿔야 돼. 우리는 원자량을 기준할 때 누가 기준이었어? 그램이 기준이었어. 그리고 상대값이기 때문에 여기다 단위를 안 쓴 건데 미리그램의 기준을 줬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져야 돼. 자, 1g이 몇 미리그램이야? 어제 난리 났었다 이것 때문에. 모르더라. 1g 몇 미리그램이야? 1000mg. 여기 답 나왔네요. 어제 뭐 100mg. 뭐만 하면 100이야. 자, 1000mg이야. 그래서 g을 미리그램으로 바꿀 땐 1000을 곱해야 되고 미리그램을 g으로 바꿀 땐 1000을 뭐 해야 돼? 나눠야 되죠. 그러니 공식은 똑같아요. 36mg을 뭘로 나눠 얘들아? 12g per 몰로 나눠. 맞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미리그램을 g으로 바꿔야 되니까 몇 분의 몇? 1000분의 1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몇이 됩니까 얘들아? 0.00 몇 몰 얘들아? 3몰이 됩니다. 몇이 되는 거야 얘들아? 0.003몰.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구야 얘들아? 미리그램과 gram의 차이를 봤어요. 이제 문제 중에 단위 환산을 중점으로 해서 내놓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 애들이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많이 썼어요. 순간 한동안 계속 gram만 쓰다 보니까 미리그램으로 환산하는 요거를 많이 까먹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은데 킬러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을 지금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요 이제 나중에 쓸 건데요. 아까 6.5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1몰이라고 했죠. 요걸도 이제 문자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요 이 1몰을 아보가드로 6.5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나중에 보면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에 의해서 나온 숫자. 사실 그때 아보가드로가 논하진 않았지만 아보가드로 때문에 이걸 찾아내게 됩니다. 따라서 6.52 곱하기 10의 23제곱계 즉 1몰을 아보가드로 넘버의 약자 NA라고도 써요. 그러니까 NA라고 써있으면 그냥 1몰이라고 암암리에 생각해 주시면 되고 개수로는 6.5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아보가드로 넘버 그럼 몇 몰 있다? 2몰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받고 화학식량과 몰을 봤어. 우리는 누구를 구하느니까 이 몰수를 구하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해야 돼. n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야 여러 가지야? 여러 가지야. 그래서 조건에 맞게 여러분들이 써주셔야 돼요. 자, 좀 전에 얘기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누구다 얘들아?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1몰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볼게요. 네 번째. 이번에는 누구를 풀어갈 거냐면 요거 풀기 전에 저거 하나만 할게요. 하나 더 문제 예제를 내볼게. 자, 우리 이렇게 있어. 예를 들어 A 원자 몇 몰에 얘들아? 0.5몰이 몇 g이다 얘들아? 8g이다 그랬어. 8g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서 자 A 원자에 무슨 양은 얘들아? 원자량은 하고 물어봐. 원자량은 몇 몰의 질량 상대값이야? 1몰의 질량 상대값이지. 여기서는 저 분수를 쓸 수 있다는 건 앞으로 다 비례식으로 풀 수 있다는 얘기야. 사실 몇 몰의 얘들아? 0.5몰의 몇 g이 아니라 8g이지. 그러면 1몰에 몇 g인가 이렇게 풀어도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공식으로는 누굴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요걸 구하라는 거야 요거. MW를 구하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화학식량을 구하라는 거니까 N분의 W의 공식을 쓰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몇 g이고 8g이고 0.5몰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몇이 됩니까 얘들아? 16g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했어? 원자량을 구하라고 했어. 원자량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 답을 몇으로 하셔야 돼요 얘들아? 16으로 하셔야 돼요. 됐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등장해. 자, A 원자의 몰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다른 질문이에요. 원자량이 1몰의 질량 상대값 맞죠? 근데 문제에서 원자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단위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몰질량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1몰의 질량이니까 몇 g으로 쓰셔야 돼요? 16g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차이에서 나쁘지 마세요. 대단한 게 아니죠? 그치? 질문이 원자량이냐 몰질량이냐 이거에 따라서 같은 숫자에 다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원자량, 분자량으로 물으면 단위 쓰시면 안 돼요. 그런데 몰질량으로 물어보면 단위 쓰셔야 돼요? 안 쓰셔야 돼요?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또 다른 공식이 누구냐면 얘들아, 자, 원자의 개수와 누구야 얘들아? 몰수야. 자, 아까 선생님이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가 1몰이라고 했죠. 그러면 2몰이면, 자, 2몰이면 개수가 몇 개야?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계는 2몰이야. 자,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야? 개수를 몰수로 환산하는 방법. 문제에서 주어진 누구를요, 얘들아? 개수를 몇 개로 나눠?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로 무엇하면 얘들아? 나누면 역시나 몰수가 나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계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로 나누면 2몰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래서 우리 화학식량과 몰이 있으면 개수와 몰도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벌써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죠. 얘는 문자로는 뽑을 수가 없어요. 자, 화학식량과 몰일 때만 우리가 N은 MW분의 W라는 공식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을까요? 2분 정도 쉬었다가 선생님이 분자량으로 들어갈게요.